안녕하세요 여러분, 린입니다. 오늘은 조지아주에서 시작한 체인점과 맛집들을 알아볼게요. 저는 어떤 지역에 가게 되면 그곳 문화나 역사 등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제가 가본 3곳을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이참에 미국 남부 음식들도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벌스리입니다. 벌스리는 미국 다른 주에서는 볼 수 없고 딱 조지아에만 6곳 있는 조지아 대표 햄버거 체인점이에요. 애틀란타에서는 이렇게 큰 벌스리 표지판을 흔하게 볼 수 있는데요. 1928년에 애틀란타에서 시작했대요. 재미있게도 벌스리의 원래 이름은 옐로우 자켓이래요. 조지아텍의 마스코트와 똑같네요. 알고 보니 창업자 프랭크 골디가 조지아텍을 잠깐 다닌 적도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차를 타고 음식을 받아서 먹을 수 있는 형태로 개장했고 800명 이상의 고객을 받을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패스트푸드점이었다고 합니다. 대충 180m 정도였대요. 아무튼 저는 벌스리가 이렇게 조지아주의 대표적인 패스트푸드점인 줄 몰랐는데요. 애틀랜타에서만 쭉 사신 미국 백인 할아버지가 저한테 애틀랜타에 왔으면 벌스리를 먹어봐야지 해서 알게 됐어요. 그런데 사실 벌스리는 패스트푸드 중에서도 패스트푸드, 정크푸드로 유명한 곳이에요. 지나다닐 때마다 사람들이 엄청 많고 인기 있어 보이는데도 저랑 가까운 지인들은 대부분 추천하지 않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저희에게 추천하니 옆에 있던 할머니가 애들한테 왜 그런 걸 먹으라고 하냐고 핀잔을 주면서 저희에게 먹지 말라고 했어요. 또 미국 언니들에게 얘기하니 배탈 나고 싶으면 가서 먹으라고 할 정도였죠. 게다가 룸메도 사실 그 전에 발스리 햄버거를 혼자 먹어본 적이 있었는데요. 별로였고 사이드 메뉴인 감자튀김까지 눅눅해서 최악이었다고 저에게 여러 번 얘기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는 발스리가 애틀란타에서 엄청 오랫동안 사랑받은 브랜드라고, 게다가 진짜 옛날에는 온 동네에서 발스리만 TV를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이 TV를 보러 발스리에 다 같이 모였대요. 동네 사랑방 느낌이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전형적인 미국인들 입맛을 알 수 있는 체인점이니 미국 문화 체험을 위해 먹어봐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발시리에서 햄버거가 아니라 핫도그를 추천하셨는데요. 미국은 주마다 핫도그 맛이 다르대요. 우리나라에서 지역마다 김치가 다른 느낌으로 미국은 핫도그에 뭐가 들어가는지를 통해 그 주 사람들의 취향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애틀란타에서는 발시리 핫도그를 먹어보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룸메랑 같이 핫도그를 먹어보러 갔습니다. 여기 발시리 메뉴를 보면 핫도그 같이 생긴 게 슬러덕이라고 써있죠? 이 위에 올라간 소스가 슬러우인데요. 미국 남부에서는 이런 핫도그가 일반적이고 그래서 핫도그 자체를 슬러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슬러덕을 검색해보면 Southern Style 핫도그라고 나옵니다. 맨 처음에는 1920년대 웨스트 버지니아에서 시작했고 모두가 어려웠던 시절인 대공황 때 가난한 사람들도 핫도그랑 양배추 정도는 살 수 있다 보니 인기 메뉴가 되었대요. 저희는 발스리 갔을 때 그걸 몰라서 맨 앞에 있는 게 대표 메뉴 같으니까 칠리덕을 주문했는데요. 다행히 칠리덕도 칠리 소스로 대체한 슬러덕의 종류 중 하나더라고요. 맛은 너무 최악을 기대해서 그랬는지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칠리덕은 빵에 소시지 하나 올리고 위에 이게 칠리 소스라는데 소스로 볶은 으깨진 미트볼 같았어요. 그 위에 머스터드를 쭉 뿌린 거죠. 그냥 딱 보이는 그대로 맛이고 재료도 간단하죠? 이런 칠리 소스가 원래 미국 남부 중에서도 특히 텍사스에서 유래한 거래요. 최악이라는 감자튀김을 피해 주문한 양파링도 좋은 선택이었어요. 기름이 손에 막 묻을 정도로 많긴 하지만 룸메가 이전에 먹었던 것처럼 눅눅한 느낌은 아니었거든요. 바삭바삭했고 안은 촉촉했어요. 음료는 발시리 오렌지를 주문했는데요. 여기 보면 환타 같은 느낌으로 생겼고 룸메도 이전에 왔을 때 이런 걸 먹은 것 같은데 다른 게 나왔네요. 크림이 올라간 아주 단 환타 음료였어요. 다른 미국인 친구가 발시리 가면 이 크림 오렌지를 먹어보라고 했거든요. 전형적인 미국 당뇨병 음료를 체험해보라면서요. 너무 달아서 하나를 다 비우지는 못하지만 첫 몇 모금은 맛있대요. 근데 와보니 그 메뉴가 없어서 그냥 발시리 오렌지를 주문한 건데 그 메뉴가 나온 것 같네요. 저희는 하나로 쉐어했는데요. 쉑쉑 쉐이크와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다만 쉐이크는 좀 더 아이스크림 느낌이고 이건 좀 더 크림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두 번째 브랜드는 칙필레입니다. 칙필레는 1946년에 조지아에서 시작된 치킨버거 브랜드예요. 당시에 만들어졌던 첫 번째 칙필레 본점은 없어졌지만 그 주변에 다시 세워서 보존되고 있는 곳이 현재 애틀란타 공항 근처에 있는 드와르프 하우스 칙필레입니다. 특히 옛날부터 만든 칙필레의 오리지널 치킨버거는 여기 본점에서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시나요? 미국에서 빵 사이에 갈린 패티 고기가 들어간 걸 햄버거라고 한대요. 그래서 재미있게도 한국과 달리 칙필레는 햄버거 브랜드라고 간주되지 않더라고요.
칙필레 메뉴를 보면 이렇게 빵 사이에 갈린 패티가 아닌 치킨이 통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치킨 샌드위치라고 부르더라고요. 한국인인 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버거처럼 생겼는데 새롭죠? 조지아주에만 딱 머물고 있는 발스리와 달리 칙필레는 미국 곳곳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총 48개 주에 들어가 있다고 하니 거의 모든 곳에서 먹어볼 수 있는 거죠. 이름은 왜 칙필레냐면 칙은 닭을 뜻하고요. 필레는 필레랑 같은 발음이 나도록 표현한 건데 이 T를 A로 바꿔서 우리는 A등급의 탑 퀄리티 치킨만 사용한다는 의미를 넣은 거죠. 치킨에 필러나 인공방부제, 스테로이드 등의 항생제를 전혀 쓰지 않고요. 트랜스 지방이나 콜레스테롤이 없는 100% 정제한 땅콩 오일을 써서 튀긴다고 합니다. 아무튼 치킨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 큰 브랜드예요. 브랜드 설명을 보면 완벽하게 구운 치킨을 위해 7년 동안 1200종류의 레시피를 테스트해봤고 5천만 달러 하나 약 665억을 투자했다고 써 있습니다. 저는 패스트푸드를 좋아하지 않지만 굳이 꼽아야 한다면 칙필레가 제일 좋은데요. 일단 다른 버거들과 달리 전혀 헤비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기본 버거는 빵 안에 치킨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 치킨도 미국 다른 치킨들과 달리 짜지 않고 적당한 간이라 한국인 입맛에 잘 맞더라고요. 또 여기 소스가 맛있어요. 주문할 때 소스 뭐 줄지 물어보면 전부 다 주세요 라고 해보세요. 그럼 추가 비용 없이 칙필레의 모든 소스를 먹어볼 수 있습니다. 다 제각각 매력이 있는데요. 이 중 칙필레 대표 소스는 인기가 많아서 따로 마트에서 소스를 판매합니다. 한국에서 허니 머스터드와 마요네즈를 섞은 그 사이 어딘가 맛인데 세게 튀는 맛 없이 맛있어서 한 통 샀잖아요. 이것저것 찍어 먹기 좋더라고요. 또 여긴 치킨이 유명하기 때문에 그냥 치킨 너겟 시켜서 가볍게 먹기도 좋죠. 제가 미국 식당들에서 후라이드 치킨을 몇 번 먹어봤는데 너무 짜고 때론 후추향이 너무 강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칙필레 치킨은 아까 말씀드렸듯 그렇게 세게 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 치킨 생각날 때 대체품으로 먹기 좋았어요. 또 다른 장점은 가격이 저렴하고 직원들도 친절합니다. 제 친구는 생일이라고 말하니 서비스를 받기도 했죠. 찾아보니 칙필레 직원들이 원래 그런 명랑하고 친절한 거로 유명하더라고요. 아무튼 이런저런 장점으로 칙필레는 2018년 미국에서 세 번째로 큰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되었어요. 다만 칙필레는 아주 유명하고 열렬한 기독교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에 쉬어요. 토요일도 10시가 되면 닫는 곳이 많다고 하죠. 심지어 LGBTQ를 반대하는 그룹에 꾸준히 기부도 했다가 미국에서 하도 욕을 먹으니 2020년부터 멈췄더라고요. 저는 이게 너무 놀라웠던 게 미국의 엄청 큰 브랜드 중 이렇게 대놓고 LGBTQ에 반대하는 브랜드는 칙필레 뿐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많은 미국 회사들은 따로 입장을 표명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으로 전형적인 미국 남부 아침을 먹을 수 있는 가게 플라잉 비스킷입니다. 제가 항상 기숙사에서 공원 산책 갈 때 지나가는 길에 플라잉 비스킷이 있는데요. 주말에는 당연히 줄이 길고 평일 아침에도 사람들이 다들 와서 이걸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뭔지도 몰랐는데 항상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서 도대체 이건 무슨 식당인가 2달쯤 지나고 검색해봤잖아요.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침임에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저랑 룸메도 같이 날 잡고 한번 갔는데 역시 맛있더라고요. 먼저 브랜드명에 나오는 비스킷이 미국 남부에서 전형적으로 아침에 먹는 메뉴예요. 근데 이 비스킷, 스콘이랑 너무 닮지 않았나요? 저는 예전에 교환학생 와서 메뉴판에 비스킷이라고 써있는데 스콘처럼 생겨서 주문해봤더니 진짜 스콘이 나와서 신기했어요. 미국에서는 어딜 가나 이 스콘같이 생긴 걸 비스킷이라고 하더라고요. 스콘이란 단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참에 영국의 스콘과 미국의 비스킷의 정확한 차이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스콘은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원래는 귀리로 그리들에서 만드는 거였는데 인기 있어지면서 간편하게 밀가루로 오븐에서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국과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 남부에 정착하면서 스콘을 전파했는데 그게 바로 비스킷이에요. 좀 더 미국 남부에서 구하기 쉬운 재료들로 일부 레시피가 변경되었죠. 여전히 밀가루와 지방, 물을 베이스로 하지만 스콘과 달리 일단 달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는 티타임 때 스콘을 간식으로 즐겼는데 미국에서는 아침 식사로 자리 잡았어요. 많은 재료가 필요하지 않아 가족들이 함께 먹기 간편하고 저렴해서 그랬대요. 어쨌든 한 끼 식사다 보니 배부를 수 있도록 스콘보다 더 크기가 커졌고 또 부풀리다 보니 더 폭신폭신해졌죠. 보통 그레이비 소스나 잼, 꿀이랑 같이 먹습니다. 반면 스콘은 간식이니 가볍고 우아하게 먹을 수 있도록 비스킷보다 작고 대신 밀도가 높아요. 아무튼 플라잉 비스킷은 1993년 애틀랜타 동부에서 시작했는데요. 당시 시그니처 메뉴인 비스킷은 7시에 가게를 오픈하면 오전 11시에 매진되었대요.
지금은 조지아, 노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플로리다, 텍사스까지 조지아 주변의 미국 동남부주에서도 플라잉 비스킷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각 장소에서 시그니처 메뉴인 비스킷은 주 5,000개씩 구워지고 있다고 하니 어마어마하죠? 아침 식사다 보니 지금도 아침 7시나 8시 오픈하고요. 보통 오후 2시나 4시까지 하더라고요. 다만 주말에 일부 지점은 밤 8시까지도 합니다. 비스킷 말고 그리츠도 유명합니다. 그리츠는 삶은 옥수수 가루로 만든 건데 옥수수 종류에 따라 하얗거나 노란빛을 띠고 제가 느끼기엔 죽과 오트밀 그 사이 어딘가예요. 이것도 전형적인 미국 남부 아침 메뉴입니다. 머스코지라는 미국 인디언 부족의 옥수수 죽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조지아주에서는 비교적 최근이 2002년에 공식 조리식품으로 인정받았대요. 이것만 먹는 건 아니고 다른 거랑 곁들여 먹는 건데요. 보통은 이 위에 소스랑 새우를 올려서 먹는 슈림프 그리츠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인 것 같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데요. 저는 8년 전쯤 샌프란시스코에 갔을 때 처음 먹어보고 불호였어요. 새우 소스가 약간 쓴맛이 났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애틀랜타 왔을 때 먹어보고 또 불호였어요. 8년 전 제가 기억하던 그 맛이더라고요. 제 동생도 불호였는데요. 그래도 유명하다는데 플라잉 비스킷에서 또 주문해봤더니 이렇게 그리츠가 따로 분리해서 나왔습니다. 먹어보니 그냥 흰죽 같고 아무 맛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흰죽을 좋아하거든요. 미국 새우소스 말고 한국 간장 찍어 먹고 싶은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전체 메뉴 이름은 할리우드 오믈렛이었는데요. 그리츠랑 비스킷까지 진짜 딱 미국 남부 아침이죠? 비스킷은 보통 미국 패스트푸드점들에서 사이드로 파는 비스킷들처럼 손에 기름이 묻어나거나 너무 헤비한 느낌이 없어서 좋았어요. 담백하고 폭신폭신한 느낌이었습니다. 메인인 오믈렛 안에는 시금치랑 버섯, 치즈로 만든 소스가 들어가 있었는데 향이 약간 제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오믈렛이니까 가볍고 좋았어요. 제 룸메는 팬케이크 타코를 주문했는데요. 팬케이크 타코가 도대체 뭘까 했더니 말 그대로 팬케이크를 타코처럼 쓴 거였어요. 팬케이크 사이에 스크램블 에그랑 치킨 소시지, 베이컨, 치즈 등이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주문한 메뉴보다는 훨씬 헤비한 느낌인데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특히 옆에 사이드로 같이 나온 감자가 맛있더라고요. 찾아보니 문 저스티드 포테이토라고 플라잉 비스킷에서 직접 개발한 메뉴더라고요. 저희는 이날 못 먹어봤지만 원래 플라잉 비스킷은 홈메이드 잼도 유명합니다. 언젠가 애틀랜타에 오시면 이곳들을 들려보며 미국 서던 문화를 체험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미국 남부 식당과 메뉴 소개 끝!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